Recording in progress. 아니 그 뭐지? 저희가 어떤 애가 그 영덕 어떤 애가 오늘 오후에 오기로 했거든? 근데 쌤이 그걸 분명히 금요일에 들었는데 까먹고 야 왜 안 와? 그러니까 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녁에 온다고. 그러니까 아 맞다 미쳤나 봐 나 늙었나 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좀 감동이었어. 대답이 뭐라는 줄 알아? 아니에요 쌤 바빠서 그래요 힘내세요 이렇게 온 거. 감동. 약간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사람이 힘든 걸 조금 알아주면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반대로 생각해서 니네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 알아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 좀 인정해주는 자세. 네가 여기까지 풀었으면 그래 네가 1까지는 풀었구나 고생했다 라고 이제 인정하는 자세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기분이 좋고. 왜냐면 쌤이 지금 요새 진짜 약간 딜레마가 왔어요. 진짜 약간 조금 힘든 그 슬럼프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게 지금 왔는데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염다가 쇼미더머니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애가 막 되게 떨리다고 하는 그런 참가자한테 난 개강하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내보래. 그게 도움이 될 거라 해서 내가 개강하다 입으로 여러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고3이 지금 종강이거든요. 이제 한 달, 오늘 종강이고 종강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달에 이제 시간이 있겠죠? 잘 봐야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모르겠어요. 자신감을 얻으라는 거죠. 사실은 또 이제 무턱대고 자신감을 얻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애가 나한테 막 쌤, 전 진짜 내신이 답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수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읽거든. 왜냐면 걔가 자기 1등은 나오는데 영어 1등은 나오는데 모의고사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것도 다 1이 나오냐 내가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국어가 한 3 정도 나온대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뭔 개똥 같은 소리냐고. 절대 그래 입 밖에서 꺼내지 말라고 내가 읽거든요. 여러분 재수생이 있어요. 잘해요 재수생 진짜. 그리고 재수생은 일부러 6월달 9월달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들을 약간 조종하는 거야. 멘탈 조절하는 거니까 9월달 안 본다고 일부러 안 보는 애들도 있어. 일부러. 그러니까 수능으로 간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선 3학년 1학기 때까지 한번 어떻게 좀 해봐요. 2, 3까지 좀 만들어 봐요. 그럼 뭐가 어디라도 늘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도 계속 말했잖아. 수능날 설사병 걸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럼 재수야 그냥 하루만 친 걸로 바로 재수라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이 혹시 내가 요새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는 개강하다라고 서로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여러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게 남은 2개 끝나면 진짜 진도는 끝났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필기본 나눠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총정리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덕은 원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문 수업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오늘 뭔가 시험을 볼 예정은 없기 때문에 어제도 봤고 금요일날 보기도 했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오늘 그 교과서만 총정리 한 번만 다시 끝내고요. 교과서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약간 기억이 좀 희미하실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 오늘 총정리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제 오늘 한 대까지 검사를 맞는다거나 오늘 조교님이 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오늘은 난 여기까지 딱 검사 맞고 가면 될 것 같다. 그럼 약간 뭐 한 20분 30분 정도 일찍 가는 거 괜찮습니다. 뭐 그때부터 저는 검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난 오늘이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빨리 가세요. 왜냐면 한 번에 제가 이게 하다 보면 줄 길어지고 막 하니까 뭐 똑똑하게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난 개강하다. 강하게 여러분 강하게 합시다 우리. 힘내세요. 할로 이펙트가 이제 3번째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후광 효과고요. 이 후광 효과는 한 사람이 어떤 첫인상이 다른 특성에도 되게 작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에 되게 괜찮은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잘못을 하더라도 조금 덮어주게 되기 마련이다. 그게 후광 효과라는 거죠. 왜 할로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 영향이 거기까지도 퍼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이 할로 이거는 수능 특강이었어요. 얘는 수능 특강이었고 얘는 뭐였죠? 하나가 영독이고 어쨌든 하나가 영독이고 하나가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3 거였고 보면은 할로 이펙트 한번 보시죠. 할로 이펙트는 코즈 야기하는데 어떤 걸 야기를 하냐면은 누군가의 하나의 특성이 이거 하게 한대요. 이게 투부정사 동사로 쓴 거예요. 컬러 동사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컬러는 내가 보기엔 어펙트로 간 것 같아. 영향을 끼치다. 컬러를 동사로 많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할로 이펙트라는 거는 야기한다. 어떤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을 영향을 주게 한다는 거야? 너의 태도나 관점 다른 것에. 그녀의 다른 관점에 전반적인 그녀의 다른 관점에 있어서 이 사람의 너의 태도나 너의 인지에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라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예를 들어서 걔는 되게 성실한 것 같아. 그럼 나머지도 뭔가 되게 괜찮아 보이고. 얘는 되게 똑똑한 것 같아. 그럼 나머지도 뭔가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게 그게 할로 이펙트인데 이게 even stronger 이게 even stranger 약간 더 이상하긴 한데요. 더 more 더 비교급으로 들어간 거 같고요. 네가 예를 들어서 너의 첫 번째 첫인상을 형성했을 때 첫인상을 형성할 때 그때 이 측면이 뭐 할수록 노티서블 할수록 그러니까 눈에 더 잘 두드러질수록이겠죠? 눈에 더 잘 띌수록 뭘 하기가 어렵냐면 더 많이 어려워진대요. 뭐 하기가 어렵냐면은 그 측면에 대한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게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지긴 한대요. 그러니까 첫인상에 한번 잡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태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왜 이 사람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에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기라는 건 좀 쉽지가 않다. 되게 이상한 거긴 한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are bored,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거예요. 네가 새로운 직장에서 너의 첫 주에 네 그 옆에 있었던 그 코워커, 직장 동료겠죠. 직장 동료의 그런 따뜻함과 친절함에 이거 됐어. 여기서는 struck이라고도 써있기는 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감동받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you will let him 너는 뭘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냐면은 그냥 get away with는 host of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냥 obnoxious는 이제 약간 불쾌한 행동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불쾌한 행동을 걔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get away with 하게 냅둔다라고 이제 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참아준다라는 것도 많아요. tolerate 참다, endure도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참아준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쓰셔도 돼요. 이게 근데 그 다음 이게 심지어는 거의 한 몇 년이 가기도 한대요. 왜 저도 제일 첫날 쌤이 막 완전 병아리일 때 그때 막 이번 주 힘드시겠죠 하면서 스타벅스 쿠폰 하나 건네준 분이 있었어요. 먹고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팀장은 아니었어요. 약간 저보다 선배였죠. 근데 그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되게 힘들 때 이렇게 그냥 커피 쿠폰 하나가 되게 힘이 많이 되거든. 이런 거는 진짜 저도 공감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first year가 is deeply fulfilling and life altering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 관계의 첫 번째 1년이 정말 fulfilling하고 이게 삶을 바꿀 정도라면 만족스럽고 삶을 바꿀 정도라면 it can take a long time to notice. 아마도 뭐 하는데 되게 시간이 take a long time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차리는 거는 만약에 turn sour가 상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신. 근데 여기서는 내용이 이렇게 맞죠. go wrong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야. 왜 사기꾼한테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첫인상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f you like 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측면 이 개개인의 특정 측면을 만약에 좋아하면은
그럼 그 파급 효과죠. 할로우 이펙트, 이 후광 효과가 야기하는데 요게 퍼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즈가 목적어 투부정사로 쓴 거거든요. 뭐 하게 한 거냐면은 이 긍정적인 어프레이저가 평가거든요. 긍정적 평가가 퍼져나간다. 투 어디까지? 다른 평가까지. 그리고 뭐는 뭘 한다는 거야. 이게 1번 한다는 거고 다음에 2번 한다는 거거든. 1번은 다른 평가까지 퍼져나가는 거고 긍정적 평가가. 다음에 두 번째는 어택을 막아주는 것도 있대요. 이렇게 되게 이상해라고 하면 아니야 걔 별로 안 이상해라고까지 저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까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뷰티풀 피플은 보다 똑똑해 보이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강한 사람은 약간 노블러해 보이고 이제 또 이거 고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절한 사람은 보다 약간 신뢰감 있고 trustworthy 해 보이는 것도 이것도 약간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까지 영향을 끼친 거야. When they fall short of, fall short는 뭔가 미흡할 때, 부족할 때 그럴 때 너는 아마 용서할 수도 있고 옹호해 줄 수도 있어, 댐을. 가끔씩은 그것도 니도 모르게. 걔가 그럴 애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너도 모르게 디펜드를 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게 바로 한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다른 효과까지도 좋아 보이게 만든. 이쁜 애가 똑똑해 보이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물론 내가 너무 못생긴 마음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대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네. 다음 거로 넘어가면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기후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내용이 전반적인 뭐냐면 지구 온난화가 지구상에서 유난히 심한 데가 있고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대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얜 유난히 심해. 얜 체감으로 느껴져. 그러면 이거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겠지만 별로 안 느껴지는 데는 급한 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책을 도출해내는 게 쉽지가 않다. 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오네요. difficulty, 어렵다. 그거. 글로벌. 네. 글로벌 워밍 메저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구 온난화의 대체법 뭐 이런 것이 어렵다. 뭐 어려움이 조금 있다라는 내용으로 갔는데 보죠. 실제로 가장 지금 프로블러매틱 문제가 되는 측면이요. 글로벌 워밍에 from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요. The point of social policy요. 그러니까 사회 정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요. 사회 정책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구 온난화의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문제 중에 하나는 stem from 어떤 팩트에서부터 온다는 거냐면 이 팩트에서부터가 이제 시작점이야. 문제의 시작점인데 이 현상이 이 현상은 이 페노메나가 복수야. 페노메너는 단수고. 근데 이제 이 현상이 had so far 지금까지는 manifested 보여지고 있다. 굉장히 unevenly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around the world 이 세상에서 unevenly하게 보인다는 거는 불공평하게 보인다라는 거고 지구 온난화가 이제 다 공평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여기는 좀 심하고 또 여기는 좀 이 부분이 사실 노란색이기도 해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그래서 나오네 썸플레이스. 썸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헤드 리틀은 거의 없다예요. 지난 세기 동안에 거의 워밍은 거의 없었던 지역도 있고요. 다음에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쿨링까지 경험하는 경우도 있대요. 와, 근데 요새 진짜 그 생각 안 해요? 너무 더워요. 그렇지 않아? 지금 아직까지 반팔 입고 다니는 거 봐. 약간 더워. 왜냐면 지금 이 시기 때 추석 지나면 진짜 추워지거든? 그래서 막 가을 옷을 막 입고 막 트렌치 코트 입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야. 이때부터 안 그러는 것 같아. 쌤이 제가 어제 서울 올라가다가 잠깐 현무가 중고거래 당근마켓 하는 거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쌤 어디 가세요? 그러게 나 서울 가는데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니 근데 제가 거기 이제 막 서울에서 돌아다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막 보는데 다 약간 여름인 줄 알았어요.
되게 벗고 다니셔가지고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서는 지금 글로벌 워밍이 별로 없는 곳이 있는 거네요. 근데 지금 누가 말했냐? 얘가 이렇게 말했대. 인디케이트 이렇게 말했대. 클라이메이트 익스퍼트였던 켄한 얘가 이제 그 뭐 기후 전문가인가 봐요. 근데 지금 얘가 익스텐시브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요. 지구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난 80년간의 그 워밍이 has deviated strongly from 이렇게 나오는데 deviated 이게 바로 이제 나눠지다 뭐 아니면 되게 다르다 뭐 어디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그 평균치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지난 80년간 지구의 평균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 라는 거는 다이버지 뭐 또는 나머지는 조금 그런 게 아닌데 다이버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기는 해요. 데비에이트랑 완전 동의어거든요. 평행을 유지하다가 아예 그냥 그거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전반적 글로벌 그 평균치가 있는데 그 평균치에서 되게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평균치에서 벗어났다는 게 뭔 말인 줄 암?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의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막 이게 치수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겠지? 와, 산술 평균 그건가 봐. 우리 이 평균이랑 이거랑 하려고 하는 건가? 우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와, 씨, 중간값, 최빈값, 산술 평균 하나 있잖아요. 산술 평균이 다 더한 다음에 나눈 거였잖아요. 그냥 개수대로 나눈 거. 이게 여기 나오는 내가 보기엔 평균은 뭐라고 할 것 같냐면은 모든 국가를 다 한 다음에 평균치를 만들었어. 근데 그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건 유난히 많이 더운 나라도 있고 유난히 많이 안 더운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가 뭔지 암? 격차가 크다는 거죠. 얘나랑 얘랑 격차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문장이 3번 문장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팩트가 무엇을 야기하냐면 바로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어려움을 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나라에서는 미래의 온도가 아마도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전반적인 그 국제 표준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 같은 게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어떤 특정 로컬 폴리티션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정치가 애들한테는 약간 허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 안 더운데 왜 자꾸 지구 온난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마치 픽션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에게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그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은 무엇이 이 미국에서는요 워밍 트렌드의 강력한 워밍 트렌드의 부족이래요. 부족하다는 건 뭐냐? 미국은 워밍 트렌드가 심하다는 거냐 안 심하다는 거냐? 이거 렉이라고 썼잖아. 워밍 트렌드가 약하다는 거야. 별로 안 덥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약간의 부족인 거야. 더운 게 좀 부족한 거야. 이 더운 게 부족한 게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여기서 릴루턴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요것을 지지함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국제 컨벤션 하는 데 있어 1992년에 국제적인 협약을 지지하는 걸 꺼려한 이유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는 별로 괜찮은데 왜 굳이 이렇게 국제 협약까지 해야 돼? 라고 꺼린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럼 별로 안 심했던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꺼리다라는 건 뭐 조금 나와 있는데 헤지테이션 뭐 좋죠. 언윌링니스 뭐 좋습니다. 윌링니스랑 이걸니스는 기꺼이 하겠다고 하겠죠.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아마 그거에 영향력이 큰 애들일 거예요. 지구온난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애들이 기꺼이 하고자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정치적인 액션을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you have to remember 너는 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냐면 that your 상당한 사람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to take on faith faith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that 이건 정말로 글로벌 이펙트다. 이거는 진짜 세계적인 효과다. 세계적인 효과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 전 세계에 있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네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가 폴리티컬 액션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야 이거 진짜 글로벌 이펙트라니라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 그걸 못 깨닫고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전 세계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줘야 한다. 네가 뭘 할 땐 폴리티컬 액션을 하려고 할 땐. 그러니까 국제 협약을 맺든 뭘 하든 그럴 때는 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라고 하는 거죠. 왜 방탄소년단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다 평등하고 에이시안 애들 혐오하지 말자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뭔가 이제 사회적 이슈를 던지고자 했을 때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라고 해야지 좀 더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만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이거 말하는 애가 똑같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애가 똑같은데요. 얘네 얘. 3번부터 6번까지 다 한 사람이 말한 거네요. 이 사람. 기후 전문가. 켄 헤어. 뭐 이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전반적인 의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제가 똑같긴 한데 이제 지구상에서는 그 지구 온난화를 다 다르게 겪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문제다라고 조금 더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각각 나라들의 조치법이나 그것에 있어서 약간 이제 서로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아,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추세가 적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추세가 적어서라고 쓰면 되겠다, 가운데. 해석은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맨 밑에 그 일치 불일치를 제가 지금 이거 필기본에도 들어가져 있긴 한데 4번이 불일치거든요. 4번에 보시면은 글로벌 워밍이라는 거는 되게 심각하다 미국에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맞은지 볼까요? 지역마다 글로벌 워밍의 수준 정도가 다르다. 맞죠? 다음 두 번째 거. 지금 어떤 지역은 이 온도가 떨어지기까지 했다. 맞죠? 아까 심지어 쿨링해진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몇몇 지역에 있는 그 정치가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글로벌 워밍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다. 맞죠? 지들 나라가 그렇게 더운 거 아니니까. 다음에 5번. 미국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꺼려했다. 이거를 이제 인터내셔널 컨벤션 하는 것을 협의를 맺는 것, 지지하는 것에 꺼려했다. 맞죠? 꺼려했다 그랬죠. 그럼 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요양문은 한번 수문이가 합시다. 여기 이게 빠져 있었나 봐요. 우선 해줘. 지구온난화 뭐에는 다를 거야? 글로벌 표준이랑 다 달라. 되게 다양하게 다르다고. 강력하게 달라. 그리고 뭐이처럼 보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약간 잘못된 펄스도 뭔가 허구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픽션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켄 할이 뭘 지적했어? 너무 길어? 내가 하겠어. 그 글로벌 워밍의 트렌드가 미국에서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것이 뭐에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하냐면은 부분적으로는 이 미국 정부가 92년에 인터내셔널 그 협약에 있어서 서포트하는 것, 지지하는 것을 꺼리는 것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네들이 이게 뭐 좀 적으니까 라고 얘가 이제 포인트 아웃 했대요. 여기 있네요. 뭐 똑같긴 한데요. 그 폴리티컬 액션을 취함에 있어서 글로벌 워밍에 있어서 정치적인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긴 하죠.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왜 각각 다르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가지고 그걸 취하는 게 쉽지가 않다. 됐나?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바로 갈까요? 바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아마 승준 그 필기본이 있을 거고 서연이도 있잖아요. 그죠? 아마 승빈이만 없을 텐데. 그쵸? 응. 승빈아 이거 쌤이 그 강의실 바깥에다 줄게. 받아가. 너 언제 받을 수 있어? 뭐 받으러 오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강의실 바깥에 그 있잖아 키높이 책상 거기 위에다 올려놓을게. 교과서를 가봅시다. 기억을 되새깁시다. 아마 이걸로 제가 필기본을 드리질 않았을걸요? 이 필기본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한번 봐봐. 아닐 거야. 필기본이 지금 아마 아니야. 아니야. 이 필기본을 안 줬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필기본으로 넣었거든요. 어차피 그 필기본은 제가 PDF로 드린 적도 있고 좀 다른 필기본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베이식이 떨어지더라 얘들아. 얼마나 사람이 긴장감이 그렇게 된다는가? 괜찮아. 나는 비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열심히. 이번에 비호가 약간 비호가 우승할 것 같아. 진짜라니까? 느낌이 그냥 왔어. 비호가 우승 각이야. 우승할 만한 애가 없어. 다른 애. 누구 있어? 어? 순타? 소코도모 싫어. 소코도모는 나 솔직히 소코도모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안 들려. 조광일은 그나마 들려. 근데 진짜 소코도모는 나 안 들려. 비호는 비호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되지 않을까? 나 진짜 내가 밀어줄 건데. 갈까요? 오케이 이거 하고 합시다. 다른 애 다 별로예요. 뭐 없어요 진짜. 이번에 좀 핫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재미가 없어. 나인 되게 재밌었는데 뭔가. 그리고 수우파가 더 재밌어. 솔직히 말하면 수우파 막 감동도 있다고 막 눈물도 난다니까. 쇼미더머니는 솔직히 배틀랩을 해야 그때부터가 진짜 재밌고 솔직히 저는 본선 올라가면 잘 안 봐요. 너무 따뜻해 보여가지고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갈등을 좋아해가지고. 가죠.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 나만의 방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막 유심칩 같은 거 모으고 핫스팟 모으는 약간 변태 같은 애도 있었고 무슨 접시에다가 약간 누더기처럼 붙이는 애도 있었고요. 막 팔찌 참을 막 이게 돌리는 애들도 있었죠. 그리고 친구가 남는 거다 해가지고 막 가방 찾아주고 막 이런 애도 있었죠. 뭐 내용은 그렇게 이지하기 때문에 단어들 중에서 유난히 이건 다시 썼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시뻘건색으로 이게 바로 이제 그 아예 내용으로 이제 기출로 나왔던 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빨간색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요 앞에 거는. 앞에 거 너무 쉬워서 앞에 거 너무 쉬워서 저 이거 한 번에 다 하진 않고 지금 이 별표 문장 위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5번 문장에 스베니얼이라는 그 단어는 means 뭘 의미하냐면 프렌치 말로는 메모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메모리를 일으키는 whatever 뭐든지 간에 다 스베니얼이라고 부를 수고 있다. 왜 메모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여기 한 문장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으로는 기념품이라는 것은 꼭 사야만 하는 것들이라기보단 그냥 너가 메모러블 할 만한 거를 사면 돼. 그걸 만들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내용으로 나오죠. 넘어가 봐요. 한번 훑어봐요. 이걸 수번 한 번 더 하지 않을 거. 이제 접시 만드는 애로 갈 거예요. 8번에 그 접시 만드는 애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얘가 이제 여행을 어떤 식으로 갔는지 한 번씩 살펴보면 되는데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랑 갔습니다. 여기 one of my best friend 중에 한 명이랑 이제 처음에 그 유럽으로 갈 기회가 우연히 이제 갔었는데 이게 즉흥적이라서 spontaneous 단어들을 좀 썼네요. unplanned, improvised, impromptu 이거랑 이제 조금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많이 얻고 다녀서 얘가 집에 왔더니만 되게 많은 지도가 이제 accumulate, 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죠. 여기 여행 일정표 이티너러리라고 하나 들어가져 있죠. 뭐 이제 단어로 하나 좀 써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러면 한번 기념품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오리기 시작합니다. 커팅 아웃 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맵을 페이스트 붙이죠. 여기 이 플레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풀 레이어 이거 어플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플라이가 얘들아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셀런트를 발라요. 그 위에 뭐 하려고요? 이게 이제 페이드가 되거나 wear out 하지 않도록 페이드는 흐려지거나 아니면 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일부러 한 번 더 바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내가 항상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되게 원더풀한 데코레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테리픽은 테러블이 아니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나 아웃스탠딩, 뭐 스플렌디드 되게 화려한 내가 기념품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한 번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약 한 번만 보고 갈게요. 페이퍼맵을 가지고 접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도와주더라. 네가 리멤버하도록 너의 트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것도 약간 비즈블한 방식으로 했죠. 눈에 이게 이제 전시를 디스플레이를 해놨으니까 뭐 눈에 보이기 쉬운 방식으로 할 수가 있었대요.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팔찌에다가 참을 하나씩 끼워 넣는 그런 친구지 않았겠습니까? 팔찌를 산 게 아니라 그랬죠. 네, 그것도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였고 얘가 이제 그럼 결혼한 지 한 30년은 넘었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자동차 여행을 그 남편이랑 같이 한번 가가지고 출발한 것도 이게 디테일한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뉴욕 출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운전을 횡단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 약간 브레이슬릿 참을 하나 발견을 하고요. 그 리를 참을 발견을 했을 때 이거 얘가 이제 운명적으로 깨달았던 거지. 이거는 리멤버 트립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베니어리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실버 브레이슬릿이다. 골드도 아닙니다. 실버색. 여기 실버죠 여러분? 실버색에다가 넣었대요. 그래가지고요. 얘가 이게 거의 라이프롱 트레디션이 되었대요. 라이프롱 트레디션이 됐다라는 거는 뭐 컬렉팅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 조그만한 ornament가 장식물이니까 이 팔찌에다가 달기 위해 가지고 조그만한 장식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컬렉팅했다. 이게 약간 이 가족이 약간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성 바실리 성당 모양의 약간 조그만 거를 또 사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서 내가 이거 첫 번째 샀었던 그 참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추가를 하려고 헤지테이션 없이 그러니까 릴루턴스 없이 바로 그냥 하나 샀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금씩 지금 사가지고 거의 한 지금 20개 정도를 가지고 있대. 다른 거를. 그럼 다른 도시를 20개 간 거라고 그랬죠?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래서 지금 뭐 인도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케냐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이 갔네요.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이 많이 길러가면서 아이들도 이제 이걸 고르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가 모든 여행을 다시 한번 룩백온 다시 되새겨보는 거죠. 리플렉트 온도 나와서 있는데 상기시키는 거에 전반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 여기 나왔네요. 참은 상기시킨다. 우리 가족들 목적어가 오브 이것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함께 갔었던 여행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어머 여기 케냐 갔었지 코끼리 보면서 막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식 같은 것들이 상기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미르로 가보죠. 얘는 이제 유심카드에 좋았던 점이 뭐였냐? 승희야. 여기 있었는데 뭐 있었냐? 아, 가볍고. 아이, 가볍고밖에 생각 안 나는 거야? 유용하잖아. 우선은 실용적이기도 하고 부피도 적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나라마다 특색도 있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유심칩을 사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필수적인데 이거 폴이 하나가 어디가 빠져 있는 것도 있더라. 폴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그 본인의 상태 메시지 같은 거든 셀피 같은 걸 올리든 아니면 베스트 레스토랑을 찾든 어쨌든 스테잉 뭘 계속해서 접속해 있는 게 온라인 접속하는 건 옵션 아니야. 머스트라는 거지. 필수 사항이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믿을만한 건데 이거는 어포더블은 싼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을만한 커넥션을 할 만한데 또 약간 가성비도 있는 그런 느낌을 찾는 게 그게 굉장히 챌린징, 어렵긴 하다라는 거죠. 트리키, 까다롭다는 뜻이잖아요. 까다로워. 또 이코노미컬. 야, 이코노미컬이랑 이코노믹이랑 차이점은 얘는 경제의라는 뜻이고요. 이코노미컬에는 절약하는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둘 중 하나에 뭘 동의어로 쓸 거냐 그러면 이코노미컬이 맞는 거야. 절약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덜 비싼 그리고 믿을 만한 방식. 이게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심카드를 사. 그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하면 심카드를 사. 왜냐하면 그건 리즈너블한 가격이거든. 리즈너블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서 똑같은 커넥션 스피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우선 여기서 똑같은 스피드를 합리적 가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그 나라마다 약간의 독특한 그런 유심칩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것이 수베니어의 역할로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심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니크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세 개잖아요. KT, U 플러스, SKT 이렇게 세 개인데 다른 나라는 일본은 무슨 도코모인가? 이름이 그래요. 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신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독특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하나 나왔네요. 왓츠몰은 furthermore in addition more 뭐 이런 거 쓰실 수 있고 유심카드 같은 경우는 테이크업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러기지 공간을 그래가지고 집에 갖고 오기도 굉장히 편하게 될 수 있죠. small enough 하다. 들고 다니기에도 세 가지의 장점이 있겠네요. 난 9개를 이미 모았다라는 거 9개 국가를 갔다라는 거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점점 더 여행 속도의 여행 그 주기가 짧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기가 짧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죠. 그래서 얘가 와이파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와이파이를 이제 일부러 여기 나오잖아요. 일부러 어디 있어? 여기 나팔 보셨대. 일부러 커넥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얘가. accidentally나 inadvertently는 이거는 실수로 우연히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연히 한 거 아니고 일부러 이제 등록한 거. 왜냐면 얘는 핫스팟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심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일부러 간다라는 거죠. 얘 왜 그랬냐? 전화기에 저장이 되어져 있으면 약간 그때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핫스팟이 그때부터 from the time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그 리스트를 한번 이제 뭐 할 때 글랜스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실급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나는 더 이상 캔트 커넥트 할 수가 없지만 커넥트를 할 수 없지만 그냥 캐칭 어 글램스 한번 헐급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흥분시켜.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마치 그냥 내가 그 기억이 막 너무너무 나오면서 이게 어땠는지도 기억이 난대요. 그 피스풀한 테라스에서 발리에 있는 그 해변가 테라스에 있는 그 기분이 마치 기억이 난대요. 바로 그 순간에는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만 같아. 라고 이제 나오네요. 여기 내용이 하나 나오네. 이 작가가요. 그 와이파이 핫스팟 같은 것들을 세이브 저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걸 왜 삭제를 안 하냐. 요거 보는 게
글랜스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보고 그러면은 feel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마치 actually in the place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방문했었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 하나만 볼 거거든요. 그 장소 나오고 he visit 가면 where 아니에요. 한번 더 말할게요. 위치요, 위치. 장소가 만약에 나왔고 이제 여기서 그녀 또는 그가 방문한 장소라고 봤을 때 where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라서 where로 가는 게 아니라 위치로 가는 거예요. 다음 거. 다음 거가 이제 나는 베스트 기프트는 내가 봤을 땐 굿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가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물론 당연하게도 내가 그 친구들을 내 스투케이스에다가 넣고 올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기억 메모리가 있잖아요. 친구는 항상 남는 거니까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남을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물어본다거나 소셜 미디어를 연락을 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연락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한 2년 전에 내가 이제 좀 나이 많은 친구가 된 거야. 이제 한옥 빌리지에서 내가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우연히 우먼백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it이죠. 원이 아니라 it은 앞서 나온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거를 가까운 폴리스 스테이션에 갖다 주고요. 여기서 노부부 만났고요. 이거 건네줬고요. 노잼. 그래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요. 걔네가 해준 거죠. 되게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 경주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도 방문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것이 약간 뭘 입증하는 거냐면 좋은 관계가 가장 베스트 수베니어이다. 이거죠. 왜냐? 이것이 이제 이 여행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것 같아. 나한테는. 뭐 이렇게 약간 변형으로 나왔는데 해석이 어렵지는 않네요. 그거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걸로 뒷부분으로 나왔대요.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너만의 수베니어로 가장 소중한 메모리를 저장을 해라. 라고 이제 너만의 체리시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건데 너의 기억을 소중히 여겨라. 결국에는 이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퍼스널 메모리인 거고요. 유니크한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결국에 이게 너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여행에서 다시 상기시켜줄 만한 걸로 기념품을 하나 그래빙 하려고 했을 때 하나 집어와야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너의 그 소중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뭐든지 다 괜찮을 거야. 뭐보단 네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뭔가 기억날 만한 거면은 뭐 진짜 더 괜찮을 거야. 그게 더 괜찮을 거야라고 마무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뭐 결국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다음 거로 갑시다. 통계로 갑시다. 통계. 쌤 자료는 올려놨고 곧 올라갈 거고 수업 먼저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수업 하고 나서 그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앞강의실 써도 될 것 같아. 아무도 없지. 거기 써. 다음 거요. 이거 내용은 통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 크리티컬 띵킹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걸 사용하는 애들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게 통계 자료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를 하는 거는 결국에 소비자의 몫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야. 차분하게 할 거야. 차분하게 할 거야. 우리가 뭐 이런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은 TV 같은 거 이제 광고 같은 거 봤을 때 우리는 약간 더 넘버와 피규어 같은 것들을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봤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평점 보면 평점은 웬만하면 맞거든요. 굳이 우리가 4점짜리 봐야 될까요?
웬만하면 8점 넘으면 웬만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이런 등급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좋은 선택을 내리게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것들도 보여줄 수도 있냐면은 시펠트를 매는 것. 그것이 올려줄 수 있다. 생존 가능성이 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만약에 봤을 때 그때 C펠트를 차야겠구나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나도 죽기 싫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해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정말로 이거 to believe 하는 게 정말 세이프할까라고 나온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야. The way 방식이니까.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안전한 건가?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스태티스틱 통계 자료라는 게 굉장히 미스유즈드가 될 수도 있어. 오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속임수들이 조금씩 있대요. 이 속임수에 대한 예시의 데이터 예시가 조금 나오겠죠. 예시는 한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선 숫자. 표본이 얼마나 있느냐. 한 해봤자 10명, 50명 한번 해보고 완전 좋아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 평균마다 나름이기 때문에 좀 말하고 싶은 평균으로 쓸 수도 있죠. 네. 다음에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도표를 어느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 도표의 그 간격을 다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에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였죠. 제목부터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수호가 이거 무슨 뜻이야? 멍청아. 통계 자료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음 거 이것도 해. 여기 내리는데 근데 should not be taken 받아들여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100% 피부가 좋아졌대.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한번 살펴봐야긴 해야 된다는 거야. 다음 거로 넘어가 보죠. 표본. 얼마나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누구이냐라고 관련된 건데 얘가 100%로 이제 뭐 액상 비누 그 스킨이 100%가 다 괜찮다고 환하게 뭐 그런 스킨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광고를 보고 나서 이게 무슨 퍼블릭 에이전시의 보증까지 받았고 독자적인 그 실험실에서부터 나온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민정이는 이제 퀘스천하지 않았어. 의심하지 않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금 얘가 한 몇 달을 썼는데도 지금 뭐 경험하진 않았어.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럼 걔는 지금 완전 사기 상품을 이제 사게 된 거냐 우연히 지금 이렇게 산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완전히 가짜였던 거냐 이것도 아니고요. 얘도 아니에요. 사기 상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인신력이 있는 그런 국가 기기엔트에서 어디 나왔어? 여기 있다. 공공기관한테서 개런티도 받았다며. 그러니까 완전 사기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신 표본이 좀 적었겠죠. 원래도 피부가 좋았던 10명 가지고 실험을 했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100%의 유저들이 다 사용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본인 스스로 꼭 물어봤어야 했어.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이 수치를 얻었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봤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민정이가 아마도 이 맨 밑에 있었던 그 글씨를 읽었었더라면은 아마도 이게 이제 알았을 거라는 거야. 그 샘플에는 오직 5명 가지고만 실험을 했다라는 거 알았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샘플이 충분히 이것처럼 충분히 크지 않았을 때는
그랬을 때는 뭘 하지 못할 수 있냐면 이거는 it can be misleading. 굉장히 모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샘플을 20만 쓰면은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본인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샘플의 비밀, 뭐 표본의 비밀이라고 나왔네요. 다음에 샘플 사이즈. 통계학에 있어서 샘플의 사이즈의 중요성. 크면 클수록 솔직히 좋죠. 왜냐? 그 영화 평점 내리는 건 거의 몇천 명이 하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이 하니까 나름 공신력이 있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약이에요. 이 요약 한 번만 읽고 갑시다. 이거 내가 안 줬던 자료긴 하다. 요약 한번 이거 본인도 필기본 있으니까 보면 가면 될 것 같아요. 우진이가 해. 신우진이 해. 니 거 있잖아. 니 거 보면서 하면 되겠네. 샀다. 뭘 믿으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실험의 긍정적 결과를 믿었다는 거지. 근데 회사의 경우에서 제시된 보여진. 좋아. 그래서 그러나 그냥 실험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다. 내가 약간 화날 뻔했어. 두드러진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어. 사실 노트. 그 광고의 맨 밑에 노트가 있었다는 거야. 다섯 명의 표본만 있다라는 그 밑에 약간 되게 겁나 조그맣게 썼겠지. 그거를 이제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지칭 추론? 뭐야? 요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샘플의 그룹이 뭐 했을 때 결과는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미스리딩 현혹될 수 있다. 난 라지 할 때.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얘도 현혹이에요. 디셉티브. 미스리딩. 요렇게. 근데 앞에가 틀리네요. 뒤에는 괜찮은데. 다음 거. 얘도 요약이냐? 얘도 요약이네. 민정의 케이스를 네가 봤을 때 컨슈머들은 C 이거를 봤을 때 네가 보다시피 이거 봤을 때 걔네들은 슈드 체크 꼭 체크를 해봐야 한다. 이 샘플이 충분히 큰지 뭘 보여줄 만큼 리절트의 다양한 범위를 보여줄 만큼 충분히 큰지 샘플이 이것을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라지 이너프 투 쇼 이렇게 나왔겠네요. 다음 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였냐? 원래 겁나 맛있거나 겁나 별로거나 그럴 때만 평 같은 거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샘플이 날 랜덤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닐 때 그때는 약간 통계의 wrong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 카드 같은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얘네들이 뭐 서비스나 애트모스피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했었던 건데 이게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노멀한 애들은 그냥 먹고 가요. 별말 없이.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 굳이 그렇게만 뭐 쓸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니까. 근데 강하게 긍정적이거나 강하게 부정적인 리액션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만 아마도 이제 이 서베이에 대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볼룬터리한 결과였거든요. 자발적 결과였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은 약간 어느 쪽 이러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제 되는 경우에 편향이 되는 경향이 있냐면요. 약간 언더 리프레젠트 적게 표시되거나 아니면 더 강력한 의견을 보내주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네가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뭐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샘플이 통계 자료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건 표본이 어떤 사람으로 표본이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표본의 개수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얼마나 많았냐? 근데 표본이 누구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표본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옆에 주장이요. 보시면은 뭐 이 표본 자료 같은 거, 이 통계 자료를 just look에 쳐다보지 마라. on the surface로, 그러니까 표면만 보고 보지 말라는 거죠. but 그러면 이제 체크 the sample, 그 샘플을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샘플의 개수도 체크해봐야 되고 샘플이 누가 했느냐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에요. 뭐 이런 거 나오네. How many 또는 who or they. 걔네가 누군지 몇 명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just leave to 하지 마라. 속단하지 말아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도 한 번 더 보면은 make sure 확실히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샘플을 볼 땐 확실히 해. see 누가 respondent인지, 누가 응답자인지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뭐 나머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유가 뭐야? how many 진짜 약간 정신을 잃었네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필요 없어요. 다음에 레스토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필요 없어요. 다음에 이 참가자 이거 했었던 응답자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 이 조사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고 이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응답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거로 넘어가서 이제 평균의 함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거 막 그 임금으로 장난하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표 하나 나오고 막 그 부분이었었죠. 일부러 이렇게 57,000달러 한 거는 약간 좀 더 돈 많이 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웰페잉 하는 회사다. 제너러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되게 관대한 회사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아마도 돈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 이상은 오히려 이제 겨우 3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흔한 건 가장 most common은 2만 달러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 정보냐? 아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평균값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약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번 해볼 거면 이건 윤우진이가요. 발표했다 말했다. 사람 거의 없다. 그 정도의 돈을 받는 애는 거의 없어. 근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건 아니다. 그럼 뭔데? 특정한 평균치를 사용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잘못된 정보는 아니긴 했거든요. To understand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한 번 더 살펴볼래? 라고 이제 간 거죠. 중간값, 모드값, 미디언값, 민값 이렇게 산술평균, 이거 최빈값, 중간값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중간값이지? 인구로 하는 거였지? 다 까먹었어. 미쳤다. 이게 이거 서술형 이거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뭐가 채빈값이고 돈 넣을 때 뭐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다음 거로 넘겨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요거는 뭐 미는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다 더한 거에서 다시 나누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유일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드도 있고 이제 미디언도 있거든요. 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미들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12명이 지금 한 3만으로 나눠지고 있으니까 12명은 3만보다 많이 벌고 12명은 3만보다 적게 버는 그 부분이니까 3만이고요.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건 2만이니까 이게 최빈값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57,000달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핸드풀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 너도 아마 보이긴 하겠지만은 아마 이건 뭘 하고 싶었으니까 돈 잘 주는 회사로서 마냥 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겨. 평균은 굉장히 컨빈싱하다라고 나오잖아. persuasive. 설득력 있죠. 와, 돈을 그렇게 많이 줘? 하고 가는 거지. 근데 원래 모든 신입은 돈을 안 받고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알고 가야죠. 돈을 그렇게 많이 줘?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떤 평균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띵킹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한 번 더 가고요. 이렇게 채워넣는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딱 표로 만들기가 좋기도 하고 표에 하나하나 넣기가 되게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평균이라는 게 얼마나 현혹적일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가 가장 릴라이어블? 이건 아니야. 이거는 뭐가 제일 신뢰성이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잘못된 정보는 어디서 오는가? 아니죠. ABC 회사 가장 돈 많이 주는 회사? 5번 어떻게 하면 후보자를 속일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플라이퍼가 지원하는 거니까 이 회사 어떤 회사를 지원하는 어떻게 속일 생각하면 안 돼. 이 주제가 이게 아니야. 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알려주고 싶었겠죠. 인디케이트 암시하고 싶었겠죠. 이 약간의 평균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암시하고 싶었었던 거일 거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fall into 빠지지 않을까? 요것을 트랩이 이거 함정이니까 이 뭐라 그러죠?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이제 같은 자료 다른 도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다 효과적으로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테이블 같은 걸로 이제 표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역시나 미스리딩 할 수가 있어요.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디셉티브라고 했어요. 야, 이거 아니야. 디펙티브는 결함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건 결함이 있는 데이터라는 건 잘못된 데이터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건 아니에요. 속이는 데이터인 거지. 이 중에서 야 음식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으면 이런 걸 쓰겠죠. 요거보다는 얘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vertical이 바로 그 Y축이니까 Y축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조금 더 많이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에 다른 그래프, 이 다른 그래프는 오직 10% 정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5에서 75%딱 거기만 보여주고 있대. 그래서 이것이 약간 뭐해 보이게 하냐면 이 체인지가 seem much more extreme, 훨씬 더 약간 급격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살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할 수 없는 질문. 인 그래프냐, 인 테이블이냐? 이걸 어떻게 알아?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이 그래프인지 테이블인지 둘 다 정확해. 어떻게 보여지냐의 문제인 거지. 옆에 이것도 할래. 세컨 그래프. 세컨 그래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비코즈 왜냐하면 이 체인지가 훨씬 더 급격해 보이거든. 와 이렇게나 큰 차이라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약간 설득력 있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만약에 네가 예를 들어서 스키핑 블랙퍼스트를 안 먹었을 때 그 심각함을 지적하고 싶다면 너는 세컨 그래프를 쓰면 되거든요. 그럼 보다 약간 컨빈싱하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너는 이제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여기 이게 대처법이겠죠. 58부 252 부분에. 대처법은 뭘까? 결국에는 거기 이 약간 경사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Y축이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vertical과 horizontal 그 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대요. 보고 싶다면은. 그래서 don't simply assume, 추정하지 마라. 그냥 비주얼 임팩트가 똑같다고, 리얼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체크 한번 확인을 해보래. 이 그래프가 보여지는
건지 이게 특정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지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보래요. 이게 어떤 거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좀 만들어진 건 아닌지 한 번 더 이제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라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어떤 식으로 쓰고 싶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나네. 호리존탈이냐 버티컬이냐 이것도 나왔나? 이센셜이냐 익스트림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는 네가 그래프를 볼 때 결국엔 너 뭘 해야 된다고요? 체크 두 축 다 그래프에 이 수치를 한 번 더, 이 유닛 단위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와, 이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잠깐만. 체크. 이 그래프가 페이크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닌지. 와, 이거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축을 유닛을 꼭 살펴봐야 한다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너는 언더스탠드 이해해야 해. 이 바그래프의 타이틀이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 없음. 그 바그래프의 제목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다음 분석해야 해. 그 바그래프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룩라이크 보이는지를 분석해야 돼.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 각각의 축을 한 번 더 살펴보라는 걸로. 이거 헷갈렸을 수 있겠네요. 다음에 그래프에 있는 시각적인 임팩트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돼. 이건 완전 틀린 거 아시죠? 시각적인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다음에요. 근데 이건 넘어가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으로 내용으로 나오네요. 마지막에 이거 그래서 이제 결국에 크리티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 조금 크리티컬하게 방식을 봐야만 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뭐 객관적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래도 이런 많은 그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은 넘버인데 어떤 넘버냐면 너를 설득하고자 의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넘버일 거라는 거지. 네, 그런 넘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우연히 이제 어떤 통계 자료를 마주쳤을 땐 절대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마. 그대로 블라인들리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보여지는 방식 그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겠죠. 크리티컬 아이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뭐 이런 거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가 예를 들어서 통계 자료를 봤을 땐 그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don't take 받아들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 서브젝티브로 몰랐을까? 이게 주관적이고 이게 객관적인잖아요. 컨빈스는 너를 설득하려고 아마 의도가 된 거일 거다. 다음에 절대로 accept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물론 얘네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쓰는 사람 맘대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속지는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겠네요. 끝. 201 우리가 시간이 우리는 3차, 4차까지 볼 건데요. 이날 다른 학교들은 니네가 시험이 조금 느려져서 한 주 정도 더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먼저 정규를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책과는 연관이 없는 정규를 나가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정규가 한 3주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3주는 11월 모의고사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3학년 들어가기 직전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11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11월 모의고사가 만약에 1로 다 찍어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를 좀 대비를 많이 좀 잘해 두려고요. 당연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2? 2도 안 돼. 1. 모고는 그래도 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대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이 안 시작도 안 한 상태겠죠? 시험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 먼저 아마 A수업, B수업 갈 것 같기는 해요. 네. 우선은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